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뉴스위크지라는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 전문가들 설문을 통해서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빅5라고 하는 큰 병원들은 100등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오늘의 우리 초대 손님입니다. 전 삼성병원장이시고 이건희 회장의 주치의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90년대 중반에 환자 중심, 친절병원 뭐 이런 화두를 우리 의료계에 던지셔서 사실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고 우리나라 의료계 전체가 우리 병원이 크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참 의료계에 풍운하신데 전 삼성병원장이신 이종철 원장님 같이 만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48년 마산 출생, 그리고 서울의대 나오시고 미국 가서 공부하신 다음에 연구하시다가 40에 귀국하셔서 대학 교수로 일하시다가 94년에 삼성병원 문 열 때 이건희 회장님 주치의로 스카우트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기획실장, 병원장, 뭐 의료원장 이런 거 하시면서 아주 의료계를 발칵 뒤집는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는 65살에 다시 미국에 가셔서 새로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70세, 그러니까 이른해 고향에 있는 창원에 있는 보건소장으로 가셔서 4년을 더 일하시고 지금은 또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의료의 변화 이런 주제로 또 책도 쓰시고 굉장히 바쁘세요. 이것만 보면 완전 의료계 풍운하세요. 이 커리어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세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사실은 그 한양대학 교수를 하던 시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요, 이 학자요, 연구자로서 일을 하던 학생을 가르쳤으니까요. 그 교수 시절에 상당히 꿈 많은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도 하시고 가르치고 막 굉장히 꿈이 많았던. 네, 좀 다이나믹한 제 개인적인. 예. 아니 근데 그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고향 가서 봉사하는 게 버킷리스트였다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네. 그런 꿈을 왜 가지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바다를 좋아합니다. 네. 제 고향인 그 바다 보시려고. 예, 그렇죠. 마산 앞바다. 여수 밤바다. 내가 나이 들면은 다시 이곳에 오지 하는 게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중 하나다. 그 선생님 은퇴하실 때쯤 돼서 보통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쉬실 생각 많이 하는데 네. 그때 공부를 또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 65세 때 존스 홉킨스 가셨던 거는 어떤 또 꿈을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꿈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사실 불행인지 행인지는 잘 모르지만 병원장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병원장을 8년 하고 의료원장을 3년 했으니까 11년이죠. 또 그 전에 삼성에 스카우트 될 때부터 그 부원장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관리자로서 컸는데 삼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도 어지간히 노력을 하고 저도 열심히 환자도 보고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병원 운영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우리나라의 이 의료 제도가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정말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가 하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안 난다고요? 수익도 안 나고 힘들기만 하고 네, 사실은 지금까지 보건의료 정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보건 정책을 제가 한번 공부해보는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의 보건에 대해서 그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2년간. 하다 보니 네. 뭐가 모자라. 근데 내가 현장에서 일한 경험은 있으니 이제는 이걸 좀 위에서 보는 정책적인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두 개를 접목하겠다. 그런 셈이죠. 선생님 창원 보건소에서 나중에 일하실 때 4년이나 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엄청 큰 병원을 막 경영도 하시고 진료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고향에 가서 조그만 보건소 일을 하시면서 뭔가 새로 느끼신 것이 있으세요? 창원에 내려가서 맨 처음 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하러 가는데 제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는데 대개 병원에서 환자 한 명 봐봐야 2, 3분이면 끝날 거를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이것저것 전부 다 모든 과 다니던 거 다 물어보고 다 해보려니까 한 명 붙잡고 한 30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환자가 좋아하는 건 뭐 어쨌든 둘째하고 그 환자의 상태가 어느 부분이 어떻고 어느 부분이 나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간호사만 알고 환자한테 자기 지식으로서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그 문제가 되는 게 당뇨가 문제가 있으면 당뇨를 봐줬던 의사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 가요. 그 하나는 공공에서 근무하고 하나는 민간에서 근무하니까 그 교류가 잘 안 되는 게 바꿨으면 좋겠다. 아, 이거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많고 그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복지 시스템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파편화돼 있고 연결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 다른 예를 또 하나 제가 들어주면은 모든 지방에 다 가면은 그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창원 경상대병원에 있는 신경과에서 치매하는 놈, 정신과에서 치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치매하는 사람, 3명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반나절씩만 와서 외래 좀 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보건소에서 아주 프레시한, 정말 바로 신환을 그 진단해가지고 보면은, 그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대학병원에 근무한다고 했으면 그 5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다 환자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 반나절 빼가지고 보건소 가서 도와줘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시스템을 그 만들어주자. 만들어주자. 그렇죠. 선생님은 사실 우리나라 의료계의 그 환자 중심 그리고 병원 경영과 기업 경영의 접목 뭐 이런 굉장히 새로운 화두를 던져서 성공한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환자 중심, 친절 병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삼성 서울병원이 우리나라의 말이 그 빅4 하지만은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학병원이 걸어가는 길이 진료, 교육, 연구 세 개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 연대는 그 교육과 연구가 아주 앞서 가버렸고, 이 아산병원은 우수한 자원들을 진료를 위해서 먼저 뽑아 가버렸거든요. 근데 후발주자인 삼성이 이 따라가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 교육이나 연구 쪽에서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나온 생각이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뭔가 그걸 이제 그 봤더니 그 좀 친절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안 기다리고 그 다음에 존재 없어도 좀 그렇죠. 치료 잘 받고 하던 그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료 문화를 바꾸면은 우리가 후발주자지만은 진료면에서 아산병원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솔직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친절이라는 것 중에는요. 사실 내 부모가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검사하는 내과 의사, 그다음에 그 수술하는 외과 의사, 내지는 그게 항암제를 치료하는 종양내과 의사, 내지는 그 진단을 맡아내는 병리과 의사, 이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환자가 그 다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일본식인데요. 대개 한 2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내 부모면은 그 자리에 다 모아놓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센터 진료인데 환자가 가운데 두고 진료과들이 모이자. 그게 소위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친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희도 다 대형 병원 가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중심 센터 진료를 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환자들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건 의사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해요. 또 의사는 개인적으로 환자한테 정말 따뜻하게 대해야죠. 못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 아니라 못됐다기보다 되게 냉정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생님처럼 말씀 안 하시고 나는 그냥 처방하고 약물을 이 사람 몸에 넣어서 낫는지 안 낫는지 보면 돼. 이런 식의 느낌이 오니까 너무 환자로서는 좀 섭섭하죠. 섭섭하고 무서워요.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뭐 환자는 내가 돈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걸 생명을 다룬다는 게 지가 잘나서 그렇다 생각하지 마자 이거죠. 이거는 정말 하늘에 준 천직이면서 소명이다 하는 걸 어려서부터 자꾸 가르치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 내 몸에 터득되고 내가 거기에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면서 생긴다 이거죠. 선생님, 그 평소 때 젊은 의사들 또는 후배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세요?
전 뭐 다른 얘기 크게 안 합니다. 환자가 나를 찾아줘서 나는 감사하다. 환자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환자한테 환자가 나를 믿고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 생각을 꼭 해달라. 환자 앞에서는 겸손하고 겸허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아는 척해서도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제자들이든 뭐 주위에 있는 레지던트 펠로우 아이들한테는 항상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75세시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뭐 크게 계획이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의료에 대해서 그래도 좀 도움될 수 있는 데는 가서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의료가 불행하게도 그 IT화를 우리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 성균관대학의 그 융합의과학대학원에 가서 디지털 헬스케어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예.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제 개인적인 목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의사들이 그 전산을 쳐다보고 환자가 왔음에도 환자 얼굴을 안 보고 진료한다는 경우를 제가 얘기를 참 많이 듣고 환자들의 불만이죠.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그 기법을 통해서 의사가 해야 되는 많은 부분을 좀 처리하고 가능하면은 환자하고 의사하고 얼굴을 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숙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과목을 들으시면서 점점 더 우리나라가 의료가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그게 충분히 연결돼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심해졌다. 그래서 IT 기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용해야 된다. 예. 선생님 지금 암 환자들이 다 서울의 빅5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서울에 와서 병원 근처에 요만한 그 고시방 같은 거, 고시텔 방을 얻어서 살고 있대요. 아주 시골에 계신 분도 다 빅5에 와서 암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서울하고 지방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사실 사람이 최고의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정말 병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 병이 맞다면은 수술을 하는 건지 항암제를 쓸 것인지,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면은 그까지는 아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세컨 오피니언을 얻는다 그러는데 서울 와서 한 번 더 진료를 받는 것까지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대신에 전국에는 서울에 에서 다 공부했던 사람들의 제자들이나 밑에서 공부했던 펠로들이 다 모든 병원에 가서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치료의 프로토콜이죠. 그 프로토콜은 그곳에 가서 받아도 충분히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수술 같으면은 서울에서 하고 거기에 보조적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지방에 가서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 큰 병원하고 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죠. 그걸 만들어주고. 그걸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이 모든 게 전산화되고 시스템화되면서 넘겨진다면은 사실 환자들도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큰 병원들이 네. 모든 환자를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진료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은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다 본인 본 병원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많은 전국의 병원에서 돌리자 그죠. 다 돌리고 그거를 제가 전산 얘기 시스템으로 드렸듯이 지원하고. 진짜 돌렸냐 안 돌렸냐까지 관리하자는 얘기죠.
그 보통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전문직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이제 그 긴장을 딱 풀고 너무너무 편하게 이제 쉬시다가 이제 심심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진짜 쉬는 기간도 거의 없이 은퇴하시자마자 또 공부해서 또 봉사하시고 지금도 또 공부하세요.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쉬시는 것보다 나은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그 가능하면 나이 들어서 지금 자기가 했던 거를 그 사회에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재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요. 행복하세요? 예, 뭐 즐겁게 삽니다. 오늘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이 영원한 청년 우리 원장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몸이 아프신 분들, 그분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인들,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